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1% 안팎으로 무난하게 올랐는데요. 크림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났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였기 때문이겠죠.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등 생각보다 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때마침 뉴욕의 제조업 지수까지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무난하게 올랐던 뉴욕 3대 지수 보셨을 건데요. 오늘 우리 지수도 추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 대외 악재와 외국인들의 연이은 팔자에도 불구하고 1924를 회복하며 강보합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미국발 훈풍을 충분히 지수에 반영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반등할 때 1%가량, 1% 중반가량 조정을 보이면서 535선까지 밀렸었죠. 급제동이 걸린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조정 갖고는 안 되고 추가로 더 밀릴 것이다 의견도 있지만 어제 시원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당분간 중소형주 강세가 또 한번 도래될 거다, 연장될 거다 의견도 있어서입니다. 중소형주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2부에서 해법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진행해보죠. 오늘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차별화가 화제였습니다. 코스피는 반등했는데 코스닥이 드디어 두 번째 큰 음봉을 내버린 것이죠. 특별히 상승을 주도했던 모바일 게임 엔터주 쪽에 차익 매물이 쏟아졌는데 마침 또 조선 그리고 자동차주 쪽이 강세를 보여서 이거 이제 어떤 수급의 중심축이 대형주로 이동하는 것 아닌가 관측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스닥에 많이 오른 종목을 뒤쫓아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이 한 번에 크게 물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제가 Y 시간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은 우리 시장의 리스크는 이번 3월 선물옵션 만기일 때까지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대형주 지수 위주로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전형적인 그러한 흐름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최근에 대형주의 거의 움직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 신년 들어서 도저히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거죠. 근데 넘어가자마자 이 참 타이밍이라는 게 정확히 역사이클에 빠져들면서 지금 급락한 모습들인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의 코스닥의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부터 계속 죽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추세적으로 살아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바닥에부터 올라오는 반등은 전부 다 외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세를 치고 나가는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CJ E&M 같은 경우에 어저께 한 7% 이상 급락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중국발 악재가 나와서 컨텐츠 게임 관련주들이 대거 떨어지긴 했지만 CJ E&M 같은 종목들 그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시세를 몰고 나가던 종목들 카지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 종목들은 절대 외봉으로 시세가 종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를 타고 있는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빠르게 반등과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바닥권에서 살금살금 살아나는 종목들의 급락인데 바닥권에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던져주고 사실 아직까지 대형주,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고평가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출발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목으로 옮겨 타시면은 최근에 이제 물렸던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물렸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일거에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철저히 우선 바닥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도 좀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중국의 금융위기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회사채가 하나 이제 보도가 나면서 사상 첫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따라서 좀 굉장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앞에 작년 6월 달을 보시면 이게 15금리인데요. 중국의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경착륙이 가능성,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15금리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 분명히 금리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한 흐름들은 나오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제 다음 주죠. 24일이죠. 24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PMI 예비치입니다. 예비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지금 지난달 거 여기 제일 끝 부분을 보시면은 회색이 전망치고요. 파란색이 실제치인데 전망치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이런 게 쇼크거든요.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실제치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게 쇼크인데 이러한 쇼크가 과거에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 이게 작년 11월 달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전망치는 올라가는데 실제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 즉 어떤 거냐면 중국의 경제가 워낙에 덩치도 크고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데이터 집계하는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치와 전망치가 항상 이런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큰 흐름에서 보면 이 전망치가 실제치가 결국 전망치의 이동 평균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망치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1월 달에 다르게 2월 달 실제적인 데이터는요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도 다시 이제 큰 예비치와 다음 달 넘어가서 다음 달 초에 실제치가 발표되었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면 분명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답하고 있는 부분이 유럽의 경기 선행지수와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이 1084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어느덧 1580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1453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조선주가 상승하기 위한 가장 만족스러운 모멘텀은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일단 이러한 흐름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재밌는데요. 자, 한국 같은 경우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M 같은 경우 디벨롭먼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죠.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최근에 13년 말부터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은 선진국 쪽으로는 펀드 플로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머징 마켓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펀드의 자금이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고 자금적으로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향후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차별화, 이머징 마켓하고의 차별화. 최근에는 재밌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만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 결국 이제 대만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이제 파생의 어떤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난 지금 외국인들이 3월 10일 날 8천 계약 매도했고요. 그리고 3월 12일 날도 8천 계약 매도했습니다. 자, 이 두 쌍이 모여가지고 16,000 계약이
나온 거잖아요. 요 쌍이 어디를 땡겼냐면 이 현물의 매도를 불러일으킨 거죠. 현물의 매도를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지금 보면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뭐를 불러드릴까요? 예, 현물의 주식의 순매수를 불러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즉 수급적인 이 파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화된 흐름들, 이제 본격적으로 파생 흐름이 리스크가 제거된다면 결국 정해져 있네요. 지수 측면으로는 굉장히 안정화, 지수 측면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측면의 강세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제 상승의 가능성이 크냐? 그럼 지수 측면을 본다면 제일 넘버원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그럼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삼성전자만 이제 가장 뛰어난 상승이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가격적으로 너무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3박자가 맞춰지는 장세다. 낙폭 과대, 그리고 4분기 일시적인 비용이 처리가 많이 되어서 1분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하나가 저가 대응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군에 속한 종목들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조선업종, 건설, 은행, 화학, 통신, 그리고 증권 등 증권업종들이 지금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단기 순환매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코스닥가 말씀해 드렸지만은요,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이고 튕겨져 나갔던 부분에서는 일단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발빠른 투자자의 거래소 이전은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끝으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3월 결산 법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3월 결산 법인이면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3월 결산하는 법인들이 어디 있냐면 보험하고 증권은 이번이 이제 3월 결산에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요. 전부 다 한 3, 4% 가까운 배당 수익률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작은 증권주, 신영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들 같은 경우에는 유화증권 같은 이런 작은 증권회사들은 이번에도 배당률 한 5%에 육박하는 배당률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3월 결산법인 중에서 항상 배당 많이 주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주철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의 ECS, 그리고 한국캐피탈, 기신전기 이런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도 분명히 좀 매력적인 수익률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배당이 3월 배당이 좀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올 기업들은요, 현재도 좀 충분히 매력 있는 타이밍이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코스닥은 신고가가 나오지 않는 반등 종목들은 일단 무조건 빠져나오고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서 거래소 저가 대행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좀 강하지 않을까. 이번 제가 3월 첫 그 강의 때 말씀해 드렸었는데 TV에 나오면서 분명히 이번 시장은요 2050포인트까지는 거의 강력한 랠리로 전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저가 대응주의를 공략하는데 좀 매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전일 매물을 세게 맞은 종목들은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낫다 하셨습니다. 지금 동시만기 이후에 예상대로 대형주 위주의 장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셨고요. 반면에 CJ ENM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전략을 살짝 달리 가져가도 좋겠다. 살짝 긍정적인 의견도 내비쳐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반등 양시장 모두 예상이 되고 있는 아침인데요.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전에 이 코너를 처음 시작했는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주와 엔터주가 급락했던 날 사실 그 아침 개장하기 직전에 네오이즈 인터넷을 추천하시는 바람에 손절가까지 밀려버렸거든요. 사실 이 종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제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요.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가와 우리가 흔히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뭐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네오이즈 인터넷을 선택했던 것은 시장의 분위기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실적이 분명히 동반된 어느 정도의 저평가 메리트가 다시 한 번 더 생겼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손절가까지 한 번만에 터치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추가적인 반등 국면을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차트적인 신호는 올라왔었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포착된 만큼 어제 조정은 조금 급하게 오는 조정이었지만 그래도 반등 자체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걱정 많이 하셨을 건데요. 여전히 손절가 자체는 유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한번 손절에 대한 분위기를 잡고 지금은 좀 더 홀딩하시는 분위기로 나타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차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앞서 있던 어느 정도 저항권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렇죠.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항상 앞에서 경험치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어느 정도 저항권 움직임이 있을 때 돌파를 상당히 잘 해주고 올라왔습니다. 밑에 거래량 측면에서도 내려가는 거래량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규칙적으로 느는 모습은 시세로 올리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240 차트로 480 차트, 360 차트를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40 차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1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 자체를 깨고 올라왔다는 것은 시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480 차트는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2년 동안의 주가 흐름 자체를 이렇게 지지를 상당히 잘 받고 난 다음에 거래량까지 증가하는 측면을 본다면 이대로 끝날 네오이즈 인터넷은 아니다. 회사적인 분명히 가치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나무누 멘토님과 결국 맥을 같이 하시는 그런 전략이었네요. 네오이즈 인터넷 손절가 터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멘토님? 예, 오늘 시장이 조금 급하게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급한 분위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보다는 약간은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종목군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종목은 바로 동서입니다. 동서를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어느 정도 틈새 시장으로 잘 가는 종목군들이 음식업종이 최근 들어 조금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올랐었고, 그리고 크림반도 자체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분위기로 나타나면서 곡물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든 이런 음식업종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동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꾸준한 매출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커피를 예를 들면 커피 시장 자체에서 동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꾸준하게 매출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탄탄한 기업이구나,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2013년 결산 실적 PR 밴드로 한번 본다면 지금이 12배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유통업종 그리고 음식업종을 봤을 때 PR을 매길 때 거의 20배에서 25배를 매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바닥 시그널 자체가 나타났던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바닥 1번, 바닥 2번, 바닥 3번에 대한 시그널이 동시에 나타났던 쪽이 바로 이때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는 점이었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올라왔었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때를 본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1번, 2번, 3번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갈 확률이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치적으로 봤을 때 바닥 시그널 신호가 나타났을 때 급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은 80%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번 시범에서 한번 더 올려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20일선을 지지를 했던 만큼 오늘 그리고 내일 일주일 동안은 상당히 큰 랠리가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시초가로 매수를 하셔도 큰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 줄이자는 방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된 종목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5,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 있겠죠. 15,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6,500원 바로 여기 돌아가는 240 차트까지는 우리가 좀 더 홀딩하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돼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고 있는 데다가 바닥 사인이 거의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보셨습니다. 동서 오늘 시초가에 사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받아봤습니다. 이상론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분석과 전략 측면에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올립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은 잠시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은 화상으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미국발 훈풍이 좀 불었다면 불었어요. 크림반도 주민투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약했다라는 분석 속에 글로벌 증시 동반에 올랐는데 어제 이미 오른데 성공을 했죠. 코스피는요. 오늘 어디까지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1940포인트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코스닥 증시. 그러게요. 네,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코스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 코스피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0.5%가량 오르게 되면서 1938포인트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5% 마찬가지로 0.5%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538포인트 거의 비슷하게 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 일단 올해 2월 1월달 그리고 2월달 초로 좀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RNN의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시 어떤 갭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갭 메꾸기 작업을 해서 반등을 주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1920포인트의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2월달 초경처럼 메꾸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는데 1940포인트를 만약에 회복이 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완화가 되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코스피의 어떤 시장의 팁은 1940포인트를 종가상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좀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지수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1월달부터 지금 보시면 490포인트 부분에서 545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3달 동안 지수가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속에서 그래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LED 반도체에서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반도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증시 상승 구간 속에서 일시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는 일단 3월달 상승분인 530포인트까지 어떤 되돌림은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증시는 일단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530포인트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 추가 상승, 코스닥 530까지 추가 조정을 예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군 알아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자동차, 부품주까지 포함한 자동차와 조선 섹터가 강했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네, 일단 전일에 외국인은 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이마트,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국전력,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을 좀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기아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좀 찾아보면 결국에는 자동차는 일단 완성차라든지 부품업체는 계속 좀 매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외국인이 이 조선주들을 좀 샀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도 오늘은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수주 같은 경우 이마트라든지 한국전력 일단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도 외국인은 좀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었죠 그간. 그래서
역시나 이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도 좀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 기준으로는 자동차 업종이 계속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조선 섹터도 일단 전거래일에 좀 형성이 됐고, 또 오늘 유럽 시장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했던 업종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낙폭과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매수는 했지만 일단 기관에서는 좀 뚜렷하게 보이는 어떤 특징 업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월 18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도 올랐고 유럽도 올랐죠. 크림반도 걱정을 덜하는 분위기. 이제 좀 최악의 국면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안도랠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미 반응을 좀 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 반등 폭이 궁금한 정도이지만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 특별히 지수보다도 어제 급락을 했던 모바일 게임 엔터주들이 오늘 종목별로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총의 관심사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양시장 출발했는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뭐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보다 상승폭 좀 확대시키면서 이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40선 넘겼네요. 예. 일단 194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1941포인트 출발을 하면서 0.7%가량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오늘 조금 비슷하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540포인트를 현재 회복을 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오늘 과연 194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N자형 반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코스닥 지수도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30포인트까지 어쨌든 그 최대한의 하방 라인을 유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어쨌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선물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252.9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게 되면서 0.7%가량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지수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250포인트에서 256포인트 구간의 어떤 밴드를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봉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일단 분기점이 될 만한 지수대가 지금 현재 253포인트 정도 좀 253포인트 구간이 아무래도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선을 그어봤을 때 일단 2월 20일 날 253포인트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253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이 나오겠죠. 지수는 1940포인트, 선물지수는 253포인트를 중요하게 좀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환율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환율이 지금 현재 1067원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환율 밴드 같은 경우는 1060원에서 1075원 정도 계속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어떤 그 추가적인 1075원을 돌파하는 약세보다는 아무래도 강세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1060원을 하향 돌파를 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어떤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약세, 그리고 엔화의 어떤 약세와 동반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추가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1060원의 어떤 지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의외로 달러원도 1070원대 안착 못하고 밀렸었는데 잠시 후 화요일 동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잠깐 알아볼까요? 오늘 일본이 전일에 반등에 실패했었는데 오늘은 1.5% 정도 괜찮게 출발하는 것 같죠? 14,491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오는 듯 싶네요.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쭉 볼까요? 일단 빨간불 일색이네요. 삼성전자 빨간불 오래간만에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117만원대, 어제 125만원대까지 장중에 밀리니까 일단 낙폭은 조금 줄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일까지는 조정을 보였었죠. 그리고 전일 아주 강하게 세게 올라왔었던 자동차주 중에서 현대차 모비스도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모비스는 일단 다시금 30만원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1%가량 조정을 역시 보였었는데 80만원대에서는 반등이 있네요. 81만원대
7,000원대 올라서면서 오늘 아침 주당 10,000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어제 미국과 일본의 잇따른 소송, 이제 피소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었는데 하이닉스가 61선 이탈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반등을 1% 이상 주면서 37,000원대 초반까지는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동부대철 인수를 해간다라는 주체죠. 포스코 어제는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 역시 1% 중반까지도 반등을 줍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 더 확인해보죠. 어제 현대기아차, 모비스 가운데 가장 강했었던 기아차에 오늘 매기가 더 붙습니다. 57,000원까지 찍어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강보합권으로 같이 흐름 좋게 출발했습니다. LG화학도 슬쩍 24만 원대 초반까지 붙여보는 모습. 오늘 SKT가 상당히 강하네요. 최근에 통신주 가운데서도 SKT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인데 오늘 1% 이상 화면에 보여지는 6종목 가운데서는 SKT가 오늘 가장 흐름이 좋은 듯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 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파라다이스와 함께 1%대 반등, 서울반도체도 1% 가까운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48,000원대, 9,000원대에서 헤매는 모습이고요. 오늘 홈쇼핑 두 종목은 조용한데 잠시 후에 저희가 전일 급락했었던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분위기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한가가 썼던 드래곤플라이는 오늘도 3% 정도 추가로 밀리고 있네요. 네, 시총 상위주 분위기까지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 업종 분위기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어제 무너졌던 모바일 게임 엔터 쪽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지부터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코스닥을 좀 보면 오락 문화 콘텐츠 쪽으로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게임주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엔터 그리고 카지노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기는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고요. 일부 종목은 플러스지만 또 일부 종목은 마이너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게임주들이 한풀 좀 꺾였다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엔터 게임 계속 말씀드릴 때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냐,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업종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은행증권의 금융, 그 다음에 기계통신, 그리고 전기가스, 화학 이런 순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역시나 완성차 위주로 그래도 조금은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 그리고 운송 그리고 건설, 그 다음이 출판, 그 다음이 일반 IT, 그 다음이 오락문화 이런 순으로 좀 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강한 IT 부품이라든지 바이오, 게임, 엔터 이런 업종들은 아직까지 좀 상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게임, 엔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매기가 형성이 되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모바일 게임즈의 무차별적인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도 살아남은 일부 종목들이 있긴 하죠. 오늘 게임주도 약간 등락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 잠시 후에 돌발 종목분에서 이들 종목들 대응법 조금 더 밀도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7분, 8분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엿새째 팔자가 이어졌었는데 그나마 기관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도 파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관 쪽은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시장 같은 코스피 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됐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장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2,200억 가량의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이 오늘도 여전히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매도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175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전일 매수를 했었던 기관 1,700억 가량 매수를 했었던 기관은 오늘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07억 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투신, 보험, 상업펀드에서 고른 매수세가 현재 유비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73억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희는 590억가량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부담을 줬던 기관 쪽에서 오늘도 여전히 16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은 현재 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기관이 매도가 출회가 됐을 경우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이 반등폭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쪽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21억가량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떤 업종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외국인이 171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IT 섹터 120억 그리고 우수장비 섹터에서 2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반대로 전체적으로 12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IT 10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우수장비를 반대로 16억가량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이 아침 쪽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좀 낮긴 하지만 외국인이 현재 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 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섹터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디지털 컨텐츠 섹터에서 한 2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료 담배가 2억가량 이제 제약 섹터,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2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체적으로 16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약 섹터에 현재 3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외환시장 출발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사실 레인지를 1070원대 후반까지 주실 정도로 원화 약세를 점쳐 주셨는데 어제 1070원대는 일단 의외로 좀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6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고 향후 변수가 뭔지 같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하락한 106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1065, 8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크림 공화국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됨에 따라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크림 반도의 주민투표가 마감된 이후 투표 결과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서 위험 회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예상만큼의 갈등이 고조되지 않음에 따라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크림공화국 사태에 연관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시장은 이러한 제재 조치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은 조치로 인식되면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유로화의 경우 2월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임으로써 이번 제재 조치가 심각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반증했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긴장이 악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더 이상 주요 시장으로 영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열리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주택 지표와 산업 생산 등 5개 지표였는데요. 일부 지표가 예상치에 못 미치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지표가 전월 대비 호조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현 수준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화의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테이퍼링은 달러화 대비 하락 반전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에게도 같은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원화의 동반 약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포지션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동향이나 업체 내고 그리고 결제 수요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1060원대 후반대에서의 좁은 범위 거래가 예상됩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오늘은 아주 철저한 수급장이 될 것 같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반등이 양시장에서 다행스럽게도 포착되고 있는 아침인데요. 돌발 종목 첫 번째 종목군은 이거 얘기해야 되겠죠. 게임주와 엔터주 어제 급락했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종목에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살아남은 게임주가 있을 정도로 다 싸잡아 얘기하기엔 조금 뭐하긴 한데요. 향후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전일에 왜 급락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선주가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불을 지핌으로써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됐죠. 러시아 쪽에서 프로젝트 따냈다. 쇠빙선 LNG선 얘기가 있었었는데 오늘까지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어제 기관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거래소에서 LG 디스플레이였었는데 이틀 연속 반등이 있은 후에 오늘은 그 매기세가 마치 LG전자로 이동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LG전자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주, 엔터주 전일에 왜 급락했나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가상 신용카드 악재, 거기다가 M게임의 실적 쇼크, 플러스 거기다 차익 실현 물량까지 좀 쏟아내면서 겹악재가 좀 돌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14일 중국 인민은행이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형 IT 기업이 만든 온라인 신용카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사용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중국의 최대 게임 업체인 이 퍼블리싱 업체인 텐센트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국내에 있는 게임주들이 여파를 같이 좀 맞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최근에 또 급등했던 N게임과 드래곤플라이, 조이시티 등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졌고요. 이에 대해서 또 M게임의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사실 게임주에 대한 이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사실 방송에서 몇 번이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식이란 게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조정의 빌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로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다 플러스 악재들이 좀 중국 쪽에서 터진 부분들이 게임주들을 좀 누른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주였던 것 같습니다. 게임 엔터주들의 상승이 좀 제동이 걸렸는데 게임주는 일단 중국 쪽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엔터주 역시도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주는 이 그간 코스닥 내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폭을 보여왔던 두 업종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많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올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수순이었지 않나. 조정장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좀 문매를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굉장히 좀 많은 매기가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추가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LNG선 세빙선에 대한 수주 이 부분이 관심사로 좀 떠올랐죠.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세빙 LNG선 한 척을 3,393억 원에 수주했다고 전날에 공시를 했고요. 이 러시아 국영선사인 이 소브콘 플롯 스로부터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의 첫 LNG 세빙선을 수주를 한 것입니다. 일단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부각됐었던 야말 프로젝트의 지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좀 종식시켰다. 라는 부분으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잔여 물량인 15척 LNG선의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일단 일괄 수주 또는 분할 수주로서 이 15척 잔여 물량에 대한 수주가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스토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초반에 연초부터 이 수주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공업주 특히 조선주 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가장 좀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전전거래일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LG전자가 좋아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워낙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등주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LG전자인데 어떤 모멘텀의 변화보다는 워낙 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형성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대 수준, 그러니까 조정 가격대였던 6만 원 초반 수준에서는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부담 없이 좀 매수할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이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은 좀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빠졌었던 LG전자 6만 원 회복하고 있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전일 잇따른 소송에 따른 어떤 그 우려감 때문에 많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 우려가 좀 과했나 싶었던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업체죠. KCC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이제 비가 오늘 아침에 살짝 내렸는데 비가 끝나고 나면은 황사가 아주 제대로 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미 상한가 친 50이 오늘까지 강세입니다. 에스텍스 중공업은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오늘까지 밀리고 있고요. 한진해운홀딩스는 분할 합병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소위 점 상한가 행진을 사흘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KCC 50 순으로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하이닉스 같은 게 뭐 소송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요. 올라올 것 같았어요, 왠지. 예. 일단 뭐 1, 2등이 너무 잘 나가면 좀 배가 아프겠죠. 뭐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넘사벽이라 치더라도 최근 하이닉스 상승 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도시바와 샌디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배가 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 업체들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딴지는 좀 걸고 싶지 않기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좀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4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4만 원 구간 저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리스크 소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걱정되는 건 소송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 소송이 좀 주가 하락의 빌미를 좀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소송 같은 경우에 1,000억 뭐 1조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하이닉스가 분기당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분기 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술 유출에 대한 어떤 입증이 하이닉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바와 샌디스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술 유출에 대한 입증이 아직 쉽지가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여지는 좀 남겠지만은 그로 인한 어떤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4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 속에서 조정에 대한 빌미가 좀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 4만 원 돌파가 가장 시급한, 목표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아래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1월달 좀 지지력이 나왔었던 분기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5,000원 부분을 좀 지켜주게 되면서 기간 조정이라도 조금 나아줄 것인가, 이 부분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대를 일단 35,000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KCC 최근에 주택 거래 활성화 부분이 얘기가 되게 되면서 일단 리모델링 관리도 상당히 좀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LG 하우시스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좀 더 소형 종목들을 가보게 된다면 벽산이라든지 뭐 대림비에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부각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KCC도 마찬가지로 주택거래 활성화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LG 하우시스라든지 여타 벽산이라든지 종목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센과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꺾이기 이전에는 KCC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정부 정책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버랜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에버랜드가 지금 이제 테마파크를 뭐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테마파크 조성하게 된다면 에버랜드만큼 어떤 흥행을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런 어떤 지분법 이익도 좀 발생이 될 것이란 교포자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집은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잘 된 집은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KCC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CC가 이제 뭐 삼성과 조금 조인 관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원의 어떤 그 도료 납품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KCC 요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우리가 미세먼지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황사먼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여름이 되면은 일본,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중국 계속해서 양쪽으로 끼어가지고 좀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테마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전에 미세먼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북서풍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황사도 계속해서 문제가 4월달까지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로였던 테마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조금 대장주였었던 테마가 50으로 좀 타겟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테마는 항상 테마일 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썬데이 토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 추세에서 꺾이는 부분을 볼 때 지금은 강하지만 어쨌든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STX 중공업. 제가 STX 그룹을 말씀드릴 때 항상 이 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STX 중공업이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이 왜 일어날까요? 회사 내에 어쨌든 유동성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자본 잠식으로 넘어가고, 지금 일부 잠식인지 전액 잠식인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일부 잠식에서 일단 전액 잠식까지 넘어가게 되면 상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이후에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심하라는 경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STX 중공업은 저는 의견이 좀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접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접근자자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한진해운 홀딩스. 자, 한진해운이 어쨌든 합병을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경영권이 일단 이전에 조양호 회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지금 한진해운이 부채 비율이 1,400%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영권 이전이 되게 되면 대한항공 쪽에서 유동성 지원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으로 현재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한항공도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업황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분명 대한항공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한진해운이 올해 돌아오는 단기 채권 만기의 금액이 3.2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으로 경영권 이전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얼마만큼 유동성이 지원이 되느냐, 그리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2조 가량의 만기 채권에 대한 상환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점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 한진해운 홀딩스 향후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대미포조선만은 여기서 예외로 밀리고 있거든요. 일부 증권사에서 실적 부진 우려를 표하면서 매도 리포트를 사실상 냈다고 하는데, 그 실적 부진 우려에 더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츠가 한 이틀 전 정도의 실적 모멘텀으로 급등했었죠. 장중에 한번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하고 있고, 현대하이스코가 해외 법인 수익성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오릅니다. 롯데케미칼도 어제부터 반등을 좀 강하게 주더니 오늘까지 반등 주면서 바닥 찍었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가운데 유일하게 밀리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왜 밀리는지 자세한 이유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쪽에서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된다.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수주에 대한 감소 가능성, 그리고 PC선 쪽에서의 성과 상승 속도의 둔화, 그리고 주력 선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자의 증가,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 부분에 대한 부진 우려, 이 부분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오늘도 하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선주들과 조금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어떤 펀더멘털 상으로도 일단 다른 특히나 직간접적으로 비교되는 게 대우조선인데, 일단 상대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약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종목,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습도 전체적으로 좀 강해지는 모습,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철강업종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인데, 실적 기대 때문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외 법인 쪽의 수익 개선,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강세 평가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 내년 분할 이후에도 해외 판매 법인의 수익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 쪽의 생산량 증가 그로 인해서 역시나 현대하이스코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뭐 기아차, 현대차 쪽으로의 납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이 좀 좋아진다면 현대하이스코는 당연히 좀 좋아질 수 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우상향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사실 하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이 건축자재,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후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 1위 업체 그로 인한 프리미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의 흐름인 공유 경제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드 렌탈은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온라인 광고 그리고 홈쇼핑 출시를 통해서 계약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렌탈 시장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브랜드 경쟁력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고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마지막 종목은 메일유업인데요. 롯데케미칼인데요.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에 대한 논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퓨어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퓨어캠이라는 부분이 기존 대비해서 복합화학 업체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LG와 이런 쪽하고 계속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데 사실 연초에는 퓨어캠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 갈수록 이 수요 회복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화학 업종 그렇게 아직 썩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왔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안정화 국면으로 좀 접어들면서 공급 안정화가 결국 스프레드의 어떤 방어책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제시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견보다는 역시나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5일선 위로 좀 올라왔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폭은 그렇게 많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케미칼까지 저희가 특징주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1940선 그리고 코스닥은 540선 찍어봤지만 상승폭이 거기 이상을 넘어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그리고 메리츠 총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9시 반 넘어서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을 1,500계약 이상이나 현물보다 더 강하게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분에게 저희가 투자 전략에 관해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자, 최희순 차장님은 코스피 오늘까지 반등 괜찮지만 거래대금이 동반돼서 증가해야만 이게 의미가 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줄 묶어서 보고 세 번째, 다섯 번째 줄 묶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기대 속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하셨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 이어서 보면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뷰도 있네요.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약간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서도요. 이제 남아있는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의견 모아서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저점 다지기가 나오고 있고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해서 조정 시에만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김혜란 연구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줄에 안상현 대리님은요. 추격 매수는 때문에 자제했으면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 정도로만 쭉 들고 가는 신규 매수는 여전히 자제하는 홀딩 전략만을 유지하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틀째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희석되면서 시장의 추가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의견 보내주신 오늘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 자세한 긍정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오늘까지 기대하신 대로 추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그 반등폭이 어디까지일까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전에 무너졌던 코스닥에 대해서는 특별히 게임 모바일 엔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갈리는 듯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대형주로 갈아타자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전략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일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면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이제 크림반도 사태가 점진적으로 좀 진정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 이제 완화 속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초반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진정 기대 속에서 좀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크림반도 사태가 좀 완화 국면에 좀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아직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시간을 가지고서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한 지금 1900선에서 2000포인트 선 한 100포인트를 사이에 둔 좀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뚜렷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기 전에는 당분간은 지루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상승한다라고 해서 공격적인 좀 매수보다는 1900선 중반 이하, 1900선 초반대를 중심으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점진적인 좀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00선 초반 정도 부근이라면 현재 코스피 지수 PER 약 한 8배 정도 수준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특히나 이제 바이오, 게임 이러한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었던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게임주 이러한 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대형주 그동안에 낙폭 가대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신고가 내거나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게임 엔터 바이오 종목은 살아남을 거다 의견도 있던데 같이 좀 다 대형주 쪽으로 이동하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상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게임즈라든가 바이오 이러한 좀 종목들은 그동안에 좀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러한 좀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이 올라온 만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차익 실현에 좀 집중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게임주 바이오보다는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낙폭 가대 국면을 보였었던 제일모직이라든가 롯데 관련 그룹주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충분히 오르지 않았느냐 얘기하셨습니다. 이제는 바이오, 게임 엔터 이쪽 보지 말고 대형주 보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영업부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예병군 멘토입니다.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이 시간에 나온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리면서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지수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제 코스피 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간이 전일 코스닥에서 팔았던 금액대는 거의 520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580억 원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샀던 금액이 520억 원대 정도 코스닥을 매수를 했어요.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코스닥은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올 수 있으나 빠져나갈 때는 쉽게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 많이 드렸죠. 그죠? 외인들,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량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그런 어떤 기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아직 코스닥, 물론 순항 랠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는 충분히 보인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장은 분위기 좋습니다. 이 장 분위기 좋은 이유는 크림 사태 제재가 의외로 약했다는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제재가 의외로 약하다는 것은 결국 크림 사태는 별거 아니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겠죠.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전일 미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상회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분위기가 지표가 호전되니까 좋은 분위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뭐냐면 이제 추가 테이퍼링을 할 거 아니냐. 지표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표를, 돈을,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서 지표를 호전시켜야 되는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했는데도 지표 호전이 안 된다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표가 호전이 됐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장의 호재, 즉 장기적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이거 호재거리 만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일 많이 급락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전기차 지금 엑스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세제 지원안도 계속 나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전기차 관련주들이 꺼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작용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전할 종목, 역전할 이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관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 과도하게 작용한 구간은 결국은 뭐다?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비정상적인 구간들이 나오죠. 그런 구간들은 빠르게 정상적으로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국의 전기차 세제 지원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전기차 엑스포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가 전일 얘기를 했죠.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아파트들 위주로 전기차 충전 시스템, 즉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추겠다. 즉 그런 것들을 보급하겠다는 얘기부터 충전소 건립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전기차 보급 활성화 이전에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차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주, 제가 쏙쏙쏙 세 개만 싹 뽑아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탑픽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뭘 녹여서? 예각기법을 녹여서 녹여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BMW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유명 메이커, 이제 자동차 유명 메이커 BMW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BMW i3라든가 i8 쪽에 지금, 중대형, 즉, 그런 2차 전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삼성 SDI가 아직은 힘을 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지금 턴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추세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 선상이 지금 아직 꺾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저항대가 많다는 얘기죠. 여기만 오면 저항에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구간이 단기적 저항대로, 즉 계속해서 저항대로 작용했던 구간이거든요.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이 부분이 강한 저항대였어요. 그죠? 늘 15만 원대 부분이 여기 강한 저항대로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 보자면 지금 저항대에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즉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확인 안 된 다음에는 아직까지 섣부른 접근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디에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급속 충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급속 충전의 시제품까지 지금 만들었던 회사죠. 그 코디에스를 살펴보자면, 자, 코디에스는 장기적인 박스권,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내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박스권 내, 여기와 바로 여기가 되겠죠. 뚜렷하게 보이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잡아보자면, 자, 요걸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5,300원대하고, 자, 지금, 밑으로 가격대는 4,5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원 사이에서도 뭐 왔다 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위에 줬다가 다시 떨어졌다, 줬다가 떨어졌다 이러면 개인분들, 즉 단기 투자를 하시는 개인분들은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그 매직 구간의 형태가 또렷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을 체크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지금 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MDS 테크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카 시스템으로 굉장히 지금 그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스마트카, 즉 우리가 어떤 조향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운전자의 편의성에 맞춘 스마트카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카 시스템, MDS 테크도 전일 2차 전지 관련주가 심하게 빠졌는데요. 스마트카 결국은 전기차 쪽에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MDS 테크, 자, 가격대도 좋고, 그리고 지금 전일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바로 반등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반등폭이 좀 약하죠. MDS 테크도 좋은데, 자, 저는 여기서 탑픽을 코디에스로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미래, 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미래에 효용 가치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 그 효용 가치성이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실적이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보급 이전에 시급한 게 뭔가 하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충전 시스템 중에서도 자, 일반 대형 마트들이나 백화점 쪽으로는 급속 충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미래의 효용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 코디에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리겠고, 자, 저희가 매수 가격대라든가 목표가라든가 손절가는요, 자, 바로 요 방송이 마치고 난 다음에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방송 직후에 지금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예병군 멘토의 인터넷 무료 방송이 한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잡으시고 그리고 저와 소통의 공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 그걸 한번 노려보고 싶거든요. 꼭 좀 많이 참여하셔서 공개방송 들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후장 힘내십시오.
네, 글로벌 증시처럼 우리 증시도 안도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 기준 10포인트 더 끌어당긴 1930선 후반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1940선 안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어제 급락 이후 540선까지 주가는 회복하고 있지만 전일 급락했던 모바일 게임, 바이오 그리고 엔터 종목들의 급반등 혹은 소폭이나마 반등도 잘 보이지 않아 종목별 우울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